화장실이랑 맞아. 차례 한번 펼쳐봐. 지금 차례 보면 보통 어디까지냐? 첫 페이지에 보면 생명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 정보의 그림 있잖아. 뭐 DNA, 전사, 번역 여기까지 있었지. 여기까지 시험 안 친데 있지 지구가. 직권이나 안 그러면 직권의 변화 판 빼고는 거의 다 쳤지. 맞지? 어? 너는 좀 이번 되게 안 쳤고. 여튼 그리고 뒤에 거 한 번만 더 넘겨볼래?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2학기 거야. 이제 2학기 거. 근데 2학기 건데 앞에 지금 산화하는 산염기 중화반 요거를 또 울산염 쳤다 맞지? 근데 쌤도 요까지는 가르쳤잖아 맞지? 근데 잘 기억해야 될 거 송로 중화모사 때 이거 산화하는 중화반은 치거든요. 공부해라. 너 중화반은 칠 거잖아 맞지? 지금 공부해라 시간 날 때마다. 너 중화반은 안 쳤지? 산화하는 거 안 쳤지 맞지? 공부해라. 개인적으로 통과 공부할 때 너도 마찬가지. 여기는 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해놔야 될 부분이고, 전 시간에 쌤이 지질시대도 했나? 너가 데리고? 안 했어요. 지질시대 안 했나? 저 자연선택 그거 그거 했었는데 그거 스핀치 그거까지 했어. 쌤 어디 했는가 좀 봐줄래? 3-2-2랑 3-2-2 자연선택과 성물이 지나? 네. 요거 했나? 그 다음 그런데 그 뒤에 열역학인가? 연력학 4-1-4 4-1-4 그거 했지? 전원. NA 전환했지 맞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요번 기말고사 때 지질시대 들어갔던 학교 손 들어봐. 어? 아 중간 때 들어갔지 맞지? 중간 때. 선생님 지질시대 부터 끝낼 테니까 너희 둘이는 놀러 가라 지금. 어디 갈래? 어? 여기 앉아 있어. 맞지? 지금 지질시대 부터 끝낼 수 있도록 할게. 쪽수 봅시다. 202. 응? 필통이 없어? 그럼 너 집에 갔다 와. 응? 필통이 없다. 저기 쌤이 아까 얘기했던 물리방패가 있잖아. 시간대는 선생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대는 토요일에 밤에 10시부터 11시 반. 지금 생각하는 시간대는. 왜냐면 다른 학원하고 안 겹치는 시간대를 쌤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일단 이 시간대면 애들이 풀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생각 중인 시간대는 그 시간대다 그랬지?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시간이라고? 토요일 혹시 수업이 없나? 학원 수업이? 밤 10시에 맞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지금은 엄마 아빠가 안 태워주나? 태워줘요. 11시 반에 좀 늦어서 11시 반?
일단은 생각 중인 게 거기고 나중에 부딪히고 이러면 시간 땡길 겁니다. 주중도 괜찮나? 나중에 시간표 지워라 해보자. 자, 202쪽 가자. 202쪽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필기해라. 선생님이 필기 할 것만 이제 필기 2단을 해서 한다. 지질시대. 지질시대. 근데 이 지질시대 단어는 잘 배워놔래. 나중에 지구과 원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먼저 책 좀 봅시다. 자, 책에 1번에 보면 화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화석 동그라미 쳐보. 화석의 정의가 시험에 나올 리는 없다. 근데 뭐를 갖다가 화석이라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뒤에 일단 줄치세요.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그거 줄쳐라. 자, 지질시대에 살았어야만 우리가 화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유해 그러면 뭐 뼈나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흔적 그러면 뭐 발자국이나 안 그러면 배설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1번을 보니까 화석의 예, 뭐 뼈, 알, 발자국, 배설물, 기어간 흔적, 그 다음에 빙하나 호박 속에 갇혀있는 생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별로 필요 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2번 화석의 이용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용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지질시대 구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질시대에서 좀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가르치겠지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은 우리는 화석을 이용해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 뒤쪽에 지질시대에 줄쳐라. 환경 줄치세요. 환경. 우리가 환경도 화석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너희들 고사리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고사리 바다에 있나 육지에 있나? 육지지, 맞지? 그 다음에 고사리가 지금 현재상 살고 있는 곳이 온난 습유는 육지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화석을 보고 환경도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로에는 대충 한번 볼게. 지층이 생성된 시대와 환경, 수륙 분포의 변화. 그러니까 수륙 분포의 변화라는 거는 이 지역이 예전에 육지였다, 아니면 바다였다,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다였는데 지금은 뭐 육지로 변했다. 너희들 저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조개 화석 나오는 거 알아요? 그럼 조개 화석이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 있었다, 무슨 의미야? 바다에 예전에는 바다였던 게 이렇게 솟아 올라가가지고 그 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륙 분포가 일어났다, 뭐 그런 거 알 수 있고, 육지와 바다 환경, 그 다음 지층의 윤기가 뭐지요? 윤기. 줄쳐라. 밑에다 적어라. 솟아오르는 거야. 수직으로 오르는 거다, 알겠지? 위쪽으로 오르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윤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적었으면 그거하고 반대가 뭐야 이렇게 보시면 윤기의 반대는 침강이다, 알겠지? 침강. 그래서 자, 두 어떤 땅이 만나가지고 솟아오르는 걸 갖다 우리는 윤기라 합니다. 솟아오르는 걸. 그 반대로 아래로 땅으로 꺼지는 걸 갖다 우리는 침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도. 그 다음에 생물의 구조와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 시조새 들어봤나? 시조새? 이 시조새가요,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파충류의 특징과 조류의 특징을 다 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 구조와 모습들,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필기 잠깐만 좀 합시다. 지질시대다. 자, 첫 번째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는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어디서부터냐면
46억 년이에요. 너희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야? 우주의 나이가 얼마지? 138억 년. 지구의 나이는요? 대충 50억 년 정도 됩니다. 태양의 나이하고 또 비슷해요. 알겠지? 그래서 50억 년 정도 되는 거에서 지질시대는 46억 년 정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잘라내는 요 기간이 실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는 게 썬캄브리아대다. 썬캄브리아대. 그 다음이 고생대다. 그 다음이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일단 암기를 해야 될 용어다. 썬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현재라고 본다면, 자, 46억부터 이 숫자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라. 5억 4천. 5억 4천 100만 년까지를 썬캄브리아대라 하고, 5억 4천 뭐 100만 년, 100만 년까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5억 4천부터 2억 5천 뭐 200만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고생대를 하고, 그 다음에 2억 5천부터 6,600만 요까지를 중생대라 하고, 그럼 6,600만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신생대라고 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잘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알겠지? 지질시대를 자 1번 구분하는 기준. 구분 기준. 그럼 지질시대를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구분 기준은요, 대규모 지각 변동. 여기서 말하는 대규모 지각 변동은요, 나중에 지구가 원에서 배우겠지만 부정합한 게 있다. 부정합. 이 부정합으로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합이 우리 교과에 생긴 모습을 아직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다 밑에 퇴적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지층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르게 쌓였지? 바르게 쌓였으면 이런 걸 우리는 정합이라고 그래요. 정합. 바르게 쌓였다고 해서. 근데 부정합은요, 얘들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정합이 아니다. 그래서 부정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어만 그냥 들어주세요. 부정합. 부정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지구가 원에서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급격한 변화.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나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생이라는 단어가 붙지 맞지? 그래서 이 생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로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게 구분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기간이 긴 거는 썬캄브리아대다. 그 다음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순서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석 중에서 두 번째로 화석의 종류를 외워야 돼요. 화석의 종류. 알았지? 그래서 화석의 종류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표준 화석하는 게 있습니다. 용어 외워야 됩니다. 표준 화석.
그럼 표준화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 맞지? 표준화석은요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생성 시대.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럼 생성 시대를 알려주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가 살고 있는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알겠지? 짧게 살고 빨리 죽어야만 우리는 표준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분포 면적. 이건 넓어야 돼. 면적이 넓은 곳에 살고 있어야만 걔네들은 흔하게 화석을 볼 수가 있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살고 있다가 거기 지각 변동하다가 다 부사져 보면 우리는 그 생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짧은 기간 넓은 면적에 살고 있어야 우리 표준화석이 될 수가 있고, 얘네들 현재는 멸종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것들 보이고 있으면 표준화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다 죽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될 표준화석이 뭡니까? 그러면 고생대부터 볼게. 고생대에 우리는 4개의 화석을 외워야 되는데,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 인간이 살기 전이기 때문에 얘들 모습은 거의 뭐 상상화에 가깝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게 삼엽충이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을 잘 익혀놔가지고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알겠지?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 그러는데 이 방추충을 어떤 책에는 푸즐리나 하는 경우도 있다. 알겠지? 푸즐리나 그러면 방추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생대. 중생대 표준화석 그러면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뭐 있지? 공룡. 요게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얘네들. 그래서 요거 지금 각 시대별로 표준화석 선생님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미리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하면 너희들 고생대 예전에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배운 적 있잖아. 맞지? 최초로 만들어졌던 생물, 최초의 생물이 뭐예요? 남세균이지. 맞지? 남세균. 우리 중간고사 봄이 남세균이 이때 만들어졌다. 썬캄브리아 때. 알겠지? 그 다음에 너희들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그럼 산소가 이제 바닷속에 있던 남세균이 산소를 갖다가 광합성해가지고 방출하면 대기로 나올 거잖아. 맞지요? 그럼 대기에 나왔던 이 산소는 뭐를 만들더노? 오존층 만들지. 그럼 오존층이 뭐를 하는데요? 자외선 흡수하지. 맞지?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뭐가 출현한다고 배웠지? 육상생물이 출현한다고 배웠지. 맞지? 그럼 봐라. 지금 얘네들 다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알았지? 다 바닷속이다. 요것도 바다고. 그래서 지금 육지가 얘 두 개를 좀 표시해놔.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육지 생물이다. 그럼 선생님, 너희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두 개 그냥 육지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요것들 전부 다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나중에 지구과학원에서는요, 이 고생대를 갖다가 또 6개의 기로 나눕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그래서 캄, 오, 실, 대, 석패 이런 식으로 또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존층이 형성되어서 육상성물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는 고생대 시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지구과학에서는 사실상 이럴 게 되게 많습니다. 그치? 너희들 뭐 문과 가는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 문과 가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뭐야? 잠 안 자기. 맞지? 그 다음에 이과 가는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뭐야? 어려운 문제 졸라게 풀기. 그렇잖아. 이과생들은요, 하루에 고3인데도 7시간 자도 됩니다. 7시간. 눅눅하게 뭐, 밤에 12시 되면 자고, 아침에 7시 일하고, 이러면 돼. 근데 문과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3시나 4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7시나 이래 일나가지고 또 학교 가야 돼. 왜냐면, 똑같은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적게 자야만 남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암기 과목이에요. 근데 이과에서 심한 문제는 내가 덜 잔다고 해서 심한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튼 암기할 부분 나중에 미친다. 이거 고생대 아까 6개 얘기했지만 카모실 대섭해. 그 다음에 아까 뭐 육상생물 최초 출현 언제? 뭐 오르도 비스기. 그 다음에 최초 어류 출현 언제? 뭐 실루리아기. 그 다음에 오르도 비스기 때 뭐 빙하기가 한 번 나타나고 뭐 외울 게 졸라 많습니다. 그죠? 머리 터지는 부분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고1 요 정도만 외워두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출제를 할 때 보면 그래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가로축이 보면 분포 면적 그 다음 세로축이 보면 생존 기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요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놓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호처를 해놓는다. 그러면 임마 A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씨 요 그래프 옆에 그려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리기만 그려놔 하나를 들어가랬잖아. 동그라미 이뻐. 자 화석의 종류 표준화석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화석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상 화석하는 게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화석의 종류에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군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러면 시상화석이 되려 그러면 시상화석이 뭐예요? 그러면 생성 환경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생성 환경. 자, 생성 환경을 알려주려 그러면 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언제까지 살고 있어야 되냐면 인간이 탄생했을 때까지 살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현재 생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상화석 중에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고사리 있다. 고사리. 어느 지역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타났다면 현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온난, 습윤, 육지. 온난, 습윤한 육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온난, 습윤한 육지에 고사리가 살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고사리가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이 지역이 온난, 습윤한 육지였구나. 그런 거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봐라. 육지에 나오는 거 공룡, 매머드, 고사리, 육지다. 맞지? 오케이.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 그 다음에 산호보다 산호. 그래서 산호 그러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예요. 지금 현재 산호가 이런 지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산호 화석이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이 지역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됐지? 그래서 표준화석, 실상화석 두 개를 외워놓은 상태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건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먼저 A부터 보자. A 같은 경우에 그래프에서 A 같은 경우에 보면 분포 면적이 좁다 맞지? B보다 분포 면적이 좁아요. 대신 생존 기간이 길다 맞지? B보다 맞지? 그러면 분포 면적이 좁으면서 생존 기간이 길면 A는 시상화석이구나 이런 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분포 면적은 넓지만 생존 기간이 짧은 표준화석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거 책 잠깐만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2번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쳐서 대줄 쳐라. 46억 년부터 현재까지. 자, 밑에 그림 보면 성캄브리아대가 가장 긴 시기인데 그 밑에 그 밑에 숫자 적혀져 있는 게 있지요. 줄 좀 쳐라. 46억 년입니다. 46억 년. 거기서부터 5억 4,100만이다. 5억 4,100만까지가 성캄브리아대. 그 다음에 5억 4,100만 뒤에 2억 5,200만 줄치세요. 2억 5,200만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 2억 5,200만에서 6,600만까지가 중생대. 6,600만부터 현재까지 신생대. 숫자 외워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줄 쳐라. 구분 기준. 지질 시대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러면 뒤에 줄 쳐라. 생물의 급격한 변화. 거기 줄 칠 수 있도록 해라. 생물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아까 쌤은 두 개를 이렇게 적어줬는데 책은 지금 요거 하나 있지 맞지? 근데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단답형 서술형.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지질시대 구분.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화살표 뒤에 쌤 잠깐 읽어볼게.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화석이 많이 발견된 시대는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작이 성캄브리아대지만 현재에 비해서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생물이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화석이 되려 그러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 알다시피 성캄브리아대는 남세균밖에 없어요. 남세균은 세균입니다. 알겠지? 세균이 막 척추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아주 오래된 시대다 보니까 화석이 거의 드물게 나온 시기고 그 다음에 요 뒤로부터는 생물이 이런 생물들이 살다가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얘네들 요 시기 되면 중생대 넘어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알다시피 너희들 공룡 보세요. 공룡은 중생대 때만 살았지 신생대 때 다 떼죽음 당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로서 나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성캄브리아 시대가 지질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대부분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4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 시대 구분하기. 밑에 있는 네모 별표 3개 때리세요. 네모 그거 시험에 출제됩니다. 알겠지? 자, 그 네모가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금 지층이 이렇게 가나다라마 이렇게 지층이 쌓여야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쌤 보자.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지층은 어디 있어요? 제일 오래된 지층. 어디 있노? 제일 밑에는 이게 제일 오래됐지.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얘 쌓이고 이런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자 옆에 보면 화석이 스몰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봐봐. 요렇게 화살표 돼 있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때 탄생해가지고
요때 멸종했다는 소리지. 이거 짧게 살고 죽은 거잖아, 맞지요? 이거 표준화색이 되겠나, 시성화색이 되겠나? 표준화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때 생겼지만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요런 말이다, 알겠지? 그러면 요런 거는 우리가 시성화색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게 가하고 나하고 사이 한번 봐봐. 가하고 나 사이. 가하고 나 사이 보면 화석을 딱 쳐다봤을 때 탄생한 게 몇 개예요? 가하고 나 사이. 응? 그렇지? 탄생한 게 하나지. 나하고 다 사이 봐라. 나하고 다 사이에 탄생한 거 몇 개예요? 탄생한 거 하나고, 그 다음 멸종한 거는? 2개. 나하고 다 사이에 나하고 다 사이에는 탄생한 거 하나밖에 없지? 네. 그 다음 다하고 라 사이에 보면 탄생한 거 몇 개 있노? 2개. 탄생한 거 다라 사이에 탄생한 거 2개지? 네. 멸종했는 거 멸종했는 거 몇 개? 2개. 2개지? 맞지? 그 다음 라하고 마 사이 탄생한 거 몇 개 있어요? 2개. 탄생 라하고 마 사이에 탄생한 거 없다, 맞지? 멸종한 거 몇 개 있어요? 멸종한 거 2개 있나? 맞나? 그러면 이 가나다라 마 중에서 시질 시대를 만약에 나눈다 그러면 어디 사이를 나누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눌 때는 대규모 지각 변동 아니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야. 여기 지금 생물을 우리는 알 수 있나?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대규모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는 건 뭐 화산이나 지진이나 아까처럼 부정화 변동 뭐 이런 것도 알겠지? 그런 걸 받게 되면 생물계에 떼죽음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맞지?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요 사이에, 요 사이. 알았지? 요 사이에 우리는 지질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 잠깐만 보자. 표를 보면 가하고 나 사이 B출현, 나하고 다 사이 C출현, 다하고 라 사이 BF는 멸종, DG는 출현, 그 다음에 라마 사이는 AD가 멸종.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층 줄쳐라 다와 라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화석으로 지질 시대의 환경을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 요래 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과거 지층이 생성된 시대와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표, 별표 3개 때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자, 표에 표준화석 줄쳐라. 표준화석이 뭐야? 그러면 그 밑에 줄쳐라. 생성 시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생존 기간 짧고 넓은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쌤 잠깐 볼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표준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요거 적어준 거 있지, 맞지? 요런 거 서술형으로 출제 가능합니다. 알았지? 나중에 공부할 때 외울 수 있도록 해라. 자, 생존 기간 짧아야 되고 넓은 면적에 분포해야 되고 하나 더 적어놔라. 거기다 하나 더 뭐라고 적냐면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표준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개체 수가 많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고생대 동그라미 쳐서 줄 쳐라.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줄 쳐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동그라미 쳐서 암모나이트, 공룡 줄 쳐서 외워야 된다. 신생대 동그라미 쳐서 화폐성, 메모드 줄 쳐서 외우세요. 표준화석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지. 시성화석 동그라미 쳐라. 자, 시성화석 정의를 보면 자, 중간쯤 쌤 1년대 줄 쳐라. 생성, 환경,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성화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건 줄 치세요. 생존 기간 길고 현재까지 살아야 된다 그랬다. 좁은 면적에 살아야만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옛 동그라미 쳐서
고사리 줄쳐라. 고사리 줄쳐가지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산호 줄쳐서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 그거 두 개는 좀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그래프 요거 지웠네. 방금 전에 선생님 그렸던 그 오른쪽에 4번 플러스 강의 4번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 그래서 그 그래프 나와 있는 게 있지 맞지? 그래서 그 그래프도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과거의 줄쳐라. 수륙 분포의 변화. 수륙 분포의 변화, 그거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비교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볼래? 오른쪽에 그림 딱 보면, 그게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라고 있지, 맞지?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라는 게 육지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요렇게 땅덩어리가 있었는데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요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뭐 여기 북미, 남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여기 아프리카 요런 식으로 있어. 화석이 이렇게 연속성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둘은 뭐였다? 붙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았지? 자, 그래서 그런 수륙 분포 변화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육진지 바다인지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줄쳐라. 공룡, 매머드, 고사리 줄쳐라. 공룡, 매머드, 고사리 나오면 화살표 뒤에 육지 환경 줄치세요. 그래서 육지 환경에 해당하는 그 세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바다입니다. 알겠지? 삼엽충 바다, 합주호,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산호 이런 것들은 전부 바다 환경이다. 그렇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 4번 지층이 윤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윤기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솟아오르는 걸 갖다가 윤기라 얘기한다 그랬지 맞지? 솟아오르는 거. 그래서 뒤쪽으로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되면 화석이 발견된 지층에 바다 밑에 만들어진 후 수면 위로 윤기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 얘 줄쳐라. 얘 뭐냐면 강원도 태백 줄치고 저기에 삼엽충 화석 줄쳐라. 강원도 태백에 삼엽충 화석이 발견된다. 아까 쌤이 삼엽충은 고생대 표준 화석이지만 바다에 산다 그랬지 맞지? 근데 그게 태백 산맥에서 발견된다. 윤기지, 윤기. 그 다음 뒤에 줄치자. 히말라야 산맥 그 밑에 암모나이트 화석 줄쳐라. 히말라야 산맥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그것도 윤기입니다. 윤기. 그런 식으로 좀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으로 지층에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아내자. 그래가지고 밑에 첫 번째 있는 그림 보세요. 지금 A, B, C, D 이렇게 돼 있지만 가장 오래된 지층은 D입니다. D 알겠죠? 근데 D가 지금 산호 화석이 나왔대. 그러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이런 거 해석할 수 있고, C가 보면 삼엽충이래. 그러면 고생대 바다. 그 다음 B 보면 고사리래. 온난하고 습연한 육지잖아. 그러면 C에서 B가 되면서 육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알겠지? 그 다음에 A 보면 공룡. 중생대 표준화석이지 맞지? 그래서 육지였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까지도 알 수 있고 시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풀으면 되나? 자, 불러줄게. 자, 1번 화석. 2번에 A 성캄브리아대, B 고생대, C 중생대, D 신생대. 3번에 표, CC, 표표. 4번에 기역, 디귿, 미열.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B 이래가지고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필기 들어가는 거 통째로 다 암기해야 된대. 자, 가로 몇 번 하면 되지? 가로 3번? 가로 3번? 지질시대 특징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캄브리아 네, 성캄브리아 우리 성캄브리아 대 시작이 언제? 46억 언제까지? 5억 4,100만 성캄브리아 대 성캄브리아대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냐면요. 자, 일단 어느 시대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생물들이 탄생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생물들이 탄생하려고 그러면 추운 게 좋습니까? 따뜻한 게 좋습니까? 추운 게 아니 따뜻한 게 좋잖아, 맞지? 처음에 탄생할 때는. 그래서 초기에 온난. 그 다음에 말기에는요 멸종해야 되니까 말기에 한랭합니다. 쏘리 한랭이라 적지 말고 빙하기라고 적으세요. 빙하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 성캄브리아대는 일단은 화석이 매우 드물다. 화석이 엄청나게 적다. 왜냐? 생물이 탄생하더라도 개체수가 적었고, 알겠지? 개체수가 적었고,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도 없었어요. 단단한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시각 변동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다. 그 다음에 남세균 출현. 남세균 출현. 근데 아직까지 오존층은 존재하지 않았던 층입니다. 성캄브리아대. 그래서 육상생물 없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가 끝나게 된다. 알겠지?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가 마감을 하게 된 케이스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일단 이유는 빙하기 제공 되겠다. 맞지? 빙하기. 말기에 빙하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시각 변동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고생대. 고생대 언제냐면 5억 4,100만부터 2억 5,200만 여기까지.
이 고생대도 초기에는 온난합니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겠지. 그 다음에 고생대 때 알아둬야 될 게, 고생대 말기에 보면 판기가 형성이 있습니다. 판기화가 뭔지 알지? 맞지? 그래서 판기화가 만들어졌다면 너희들 생각에 생물들이 출현이 많겠니? 멸종이 많겠니? 판기화가 만들어지고 출현이 많겠니? 멸종이 많겠니? 이쪽 땅덩어리하고 이쪽 땅덩어리하고 처음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럼 여기는 바다겠지, 맞지? 이렇게. 근데 판기화라는 게 얘들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대륙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하나의 대륙이 만들어져서 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럼 이 중간에 있는 해양 생물이 어떻게 돼요? 전체 멸종이 돼. 알았지? 그래서 판기화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완전 생물계에 대멸종이 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육상생물 최초 출현. 그래서 육상생물 최초 출현 누구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 양서류. 왜 양서류 대표적인 거 누구 있어요?